오늘은 가장 빅 이벤트였던 FOMC 대회에서 외신 스케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문장에서 연준의 성명서가 바뀐 건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상단에 제가 박스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뭘 의미를 했냐? 매파와 비둘기 둘 다 공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표현을 전에는 robust pace에서 이번에는 expanding at solid pace라고 바꿨고요. 기존의 robust라는 단어에서 다시 한번 slow down, 천천히 내려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동결로 나올 거라고 시장은 예상하나 보니 투자자들은 점도표에 다시 한번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명서에서는 이 두 단어 말고는 크게 다른 게 없었기 때문이죠. 다음 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점도표의 그림을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준 점도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라 연준 위원들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데 시장은 연준의 이런 밑밥과 달리 시장에서는 이 관련된 지표를, 점도표를 굉장히 유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함께 뒤에 표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박스로 제가 표시한 게 2024년입니다. 2024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추가 인상이 올라와 있죠. 원래는 4.6%에서 지금은 5.1%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점도표 6월을 보면 올해 내에 추가 인상, 그 기준으로 4회 인하였는데요. 추가 인상은 아직 이번에 안 했죠. 근데 이게 더 두 차례 올라왔다라는 건 금리 기준으로는 1회 인하가 된 겁니다. 원래는 3회 인하가 되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고 시장이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장기 금리가 오래 가고 금리를 내리는 속도는 많이 느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2024년뿐만 아니라 2025년에도 두 단계 더 올라가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동결은 동결이지만 결국 매파적인 동결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왜 내렸냐? 다음 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립금리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자회견의 캡처본을 한번 떠와봤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왜 하락했는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주가가 그 전까지는 파월이 이렇게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닥 큰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로이터의 기자였는데 지금 점도표가 나온 걸 보면 여기서 장기, 중립금리가 실제로 더 높아졌다라고 봐야 하나요? 라고 파월을 향해서 질문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연준은 2.5%를 장기금리로 보고 있어요. 2023년에서 2026년까지 2.5%보다 더 높을 것으로 그 중앙값이 찍혀 있죠. 4년 연속으로나 연준이 목표를 하는 것보다 금리가 높아야 하는 거면 장기나 중립금리가 더 앞으로 높아졌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월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중립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파월이 한 말이 중요해지는 건데요. 중립금리가 아마도 올라간 걸 수도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장기금리 예상치를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연준이 장기금리도 점을 찍거든요. 이번에 장기금리에 대한 전망이 더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록 중앙값은 변하지 않았지만 장기 예상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장기 금리를 감안할 때 현재의 중립금리보다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한 달 전쯤이었을까요? 잭슨홀을 앞두고 했던 보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중립금리 혹시 상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연준의 꼴대를 비유를 했습니다. 2%가 아니라 3% 생각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기사에서 언급이 됐었는데 이럴 경우 금리가 높은 상태로 오래 간다라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물론 부정적이겠죠. 그래서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갑자기 그 전까지는 잠잠했던 시장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쭉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해석이 되면 우리는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자면 지난번에는 18명, 이번에는 19분이었죠. 중립금리 더 올라갈 거야 하는 7명은 동일한데 나머지 5명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3.5% 위로 찍은 위원이 1명이었는데 이번에는 3명이나 더 존재했다는 겁니다. 당초에도 금리가 올려야 한다라는 보는 위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많아진 거고요. 그 점을 파월이 소개를 해주려고 한 거 아닐까 합니다. 만약에 파월이 여기에 동의를 한다면 중립금리가 높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수 있겠죠. 앞서서 성명서 때도 그리고 모두 발언에서도 2% 목표에 대해서 재차 한 3번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 겉으로는 백조처럼 이렇게 우아하게 위원들의 의견이 만장일치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정작 회의 때는 열띤 토론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 분위기를 파월이 오늘 그대로 소개를 해준 겁니다. 3명이 조금 올린 건데 중립금리가 더 올라가야 한다는 입장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연준의 다양한 목소리를 소개하기도 하지만요. 더 정확하게 아는 거는 3주 뒤입니다. 왜냐하면 3주 뒤에 의사록이 나오기 때문인데 그 안에서 이 정도의 숫자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3주 뒤 의사록 안에서는 각각 연준 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입장 차이도 그때 가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벽에 있었던 FOMC 위주로 외신 스케치 준비해드렸습니다.